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이른 새벽,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30분인데, 뭐 엄청 새벽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만든, 이게 일단은 장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만든 시간이 6시, 5시 한 50분부터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새벽에 촬영을 마음 먹고 촬영하고 있는 거죠. 촬영이라고 좀 그런데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아침에 제가 이르게 영상을 남기는 경우는 보통은 나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그래서 공포에 사야 됩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영상을 딱 남겨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티켓팅을 하고 영상을 남겨드린 거예요. 무슨 티켓팅이냐, 여기 가려고. 어디입니까? 네, 한강이죠. 근데 한강이 너무,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한강에 티켓을 끊었는데 주식 실패를 해서 한강에 가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야, 어제 나스닥이 우수수 떨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 시장이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나스닥이라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제 선물 보니까 나스닥도 금요일만 약간 선방했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슬프다. 그래서 장초에 좀 보다가 아, 슬퍼 하다가 우리에게 미래가 없구나 하다가 새벽에 또 딱 봤는데 플러스를 쳐놨어요. 야, 미국의 Great America, 미국의 힘이란 대단하구나. 아, 그래도 역시 우리에겐 살아갈 힘이,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선택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굽니까? 알베르 까뮈인데, 이방인으로 되게 유명하죠. 실존주의 작가로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다치면 그만이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냥 다친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삶을 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폭락을 했다고 그래서 절망이잖아요. 역으로 우리 이렇게 절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고, 뻔한 얘기지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처럼 삶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저도 폭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을 한다고 믿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인베스팅닷컴에 그래프를 보여줄 때 않더라도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절망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혹시나 여러분 중에 또 하락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까미의 말을 좀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 생을 좀 열심히 살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강에 티켓을 끊는다 그래? 라고 해서 계좌 언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계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제 처음에 대한항공 33.46% 때문에 이제 나쁘지 않은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현대자동차 13.42%고 나머지는 다 지몸이 아닙니까? 현대제철 19% 마이너스, 삼성중공 마이너스 14, 그게 다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 다 플러스 10%가 됐어요. 원래 현대제철이 한 9% 10% 정도 되는데 어제 다 한 거의 10% 정도가 더 추가 하락을 해서 정말 지몸이죠. 야, 이거는 뭐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금액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금액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하락 유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한다 그랬는데,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결국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플러스는 다 제가 초저가 매수한 거예요. 대한항공은 3월 딱 중순에 샀고, 현대차는 4월 1일자인가 샀고, JP모건하고 AT&T는 5월 15일 날 조정이 있었을 때 샀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2000년 1월 달에 그냥 확 그 최고 조회했을 때, $90 했을 때 사가지고 지금 지몸이고, 화이자는 지금 들어갔어요. 어제 저번 주에 좀 하나 사고 조금 사서 분할 매수,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력을 좀 놔뒀는데 지금 사가지고, 화이자가 이상하게 지금, 이게 그래도 시가총액, 미국에서 시가총액 3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
30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적 악재라고 봅니다.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얘만 안 나가. 그러면은 제가 뭐라 했죠? 공포에 살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실패했는가 좀 돌아봤어요. 저도 이제 제 잘못을 좀 복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박세익 전무님을 인피니트 투자 전문의 박세익 전문가에 탓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이제 나와서 많은 일반 개미들이 왜 돈을 못 버는가 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을 더 사야 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고 해서 일리 있다. 대다수채가 이게 카카오 엄청 오르는데 라고 하면은 2% 아침 장 초에 2%에서 못 사고 그러면 장 끝날 때 한 9% 올라가고, 그러니까 10% 7%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려고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낮은 단가에 걸어 놓으면 계속 쭉 올라간다는 거죠. 일리 있다. 그래서 이제 박세익 전무만의 얘기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계속 유튜브를 듣다 보니 실제로 그 전선적인 투자가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투자 원칙이 기본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전략도 사실 이 사람으로 완전 이 사람이 뭐 원천이다 라고는 저도 아직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의 주식 부자들이라는 책을 또 봤었는데 거기도 피라미드 전략이라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오를 거 사라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를 했었는데, 추격 매수를 해서 성공했던 것도 10개 중에 1개는 성공했어요. 에어 부산 성공했던 것 같아요. 에어 부산을 제가 왠지 오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강해서 샀는데, 역시나 2%점을 사가지고 그날 마감을 저번 주 초에 10% 마감했으니까 8% 수익을 먹었거든요. 불타기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잘 나간 것들은 잘 나간다. 그리고 만약에 샀는데 1, 2% 떨어진다. 바로 손절해라.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판단이 잘못됐다. 근데 내가 오늘 카카오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1, 2%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은 잘 나간다는 거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8%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가야 돼? 라고 이제 제가 농담으로 지나가다가 들어가지 마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어제 몇 프로 올라갔죠? 어제 6%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냥 8%를 마감했는데 한 6%대 봤거든요. 6%대 들어갔으면 그때 2% 먹고, 월요일 날 어제 6%더 먹었던 거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8%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그러니까 아주 우량주들이 시장에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관찰해야죠. 들어가라는 전법이었는데, 일단 제가 앞에서 보여준 뭐 종목들이 안전 주저주는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오를 때 올랐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기업은행도 3일 연속인가 거의 불타고 있었을 때 들어갔고, 대웅지역도 30% 신고가, 그날까 상한가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도 좀 오르길래 그래서 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무 불타고 있는데 불이 진짜 가라앉을 때 들어갔다는 거가 내 실수였고, 두 번째는 완전 주도주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금 주도주는 네이버나 카카오고 바이오주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은 좀 약간 또 이제 불이 좀 죽었고, 바이오주가 좀 불타고 오르고 있죠. 그래서 SK나 이런 거, SK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SK 바이오팜인가 상장한다 그러니까 SK 그룹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런 주도주에 올라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박세익 전무 얘기를 듣고 그냥 잡주에 한번 올라탄 게 좀 약간 실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자가 반성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장인이라고 좀 말씀드린 직장인이고, 그리고 또 홈트레이드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PC로 전업 투자자처럼 PC가 엄청 빠른 기종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초단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설프게 제시 리버모어의 전법을 따라하는 것은,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걸 하려면 딱 보면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빨리 올라타가지고 한 8% 오르면 빨리 빼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비나 시설 같은 거 엄청 빨리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엄청나게 올인 집중을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 저로서는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또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2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공포의 사라는 그 흔한 주식 교훈, 그 다음에 저가 전략 무조건 옳다. 이 2가지 영상에서 제가 인증으로 보여드렸던 게 JP 모건하고 AT&T였고,
역시나 국내에서도 여전히 성공하고 있는 게, 물론 그 수익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다소 떨어져도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뭐냐,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는 무조건 너무 쌀 때 제가 산 거예요. 너무 쌀 때 저가면서도 무조건 오타.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 제시의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저가 초저가 매수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언제 산다? 지금 물론 나중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테슬라가 1000달러 뚫다가 어제 금요일날 다시 후퇴를 한 6, 7% 하더니 그리고 오늘 어제 또 장초에도 한 3% 정도 후퇴하더니 또 무섭게 6%로 마감을 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요. 저는 저한테 맞는 전략은, 제가 지금 테슬라를 거의 1000달러 육박할 때 사가지고 지금 변동성 다시 900으로 후퇴하고 이거를 버틸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릇은 테슬라가 정말로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악재 공장에서 불이 난다든지 자율주행 시험으로 좀, 요새는 계속 호재만 있잖아요. 스페이스X 우주 발사 실험 성공하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악재가 있거든요. 뭐 제가 그거를 조장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거가 있었을 때 어찌됐든 하락세가 한 번 정도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계속 주식 시장에 몸담고 시세를 딱 보니까, 제가 한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스닥 만스닥이란 말이 나오죠. 나스닥은 무적이다, 무적함대처럼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스페인은 무적함대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영국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이거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인 건데 해가 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대영 제국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미국도 사실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여전히 넘버원 그 국가긴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크게 클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옛날에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구도, 러시아의 힘이 엄청 이빨 빠진 호랑이에 가까웠지만 지금 중국은 무시할 수 없죠. 엄청나게 컸죠. 이제 이 정도까지 클 줄은 사실 예전에는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측을 잘 못했죠. 현실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스닥도 여전히 만스닥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코스피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언제까지 침체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1000달러를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한 번쯤 조정이 와서 600, 700, 뭐 사실 500, 600까지 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안 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안 산다. 저는 무조건 초저가, 하도 이번엔 돼가지고 초저가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건데, 헝가리의 오런 버핏, 유럽의 오런 버핏이라 일컬어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얘기를, 이번 폭락장을 어제 그 코스닥의 폭락을 보면서 이 사람 말을 제가 이전 영상에 언급했는데 한 번 더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저번 주까지.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주도 세력에서 우리 개미들한테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린 증권시장 참여자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손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닥쳐온다. 이게 되게 어제 공감했던 게,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한테 지금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저도 가지고 있었고, 대웅제약이 유일하게 어제 폭락장 초기에 폭락해서 한 5%, 6% 떨어지는 데서 대웅제약이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 중에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15만 2,500원에 샀는데, 한때 딱 한시인가? 그때 15만 3,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팔까 말까 하다가 드디어 심리가 이쪽으로 오는가? 라고 하더니 그때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저처럼 물렸던 사람들. 그때 다 팔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2% 빠지기 시작하더니 무섭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때 팔고 싶더라고요. 지금 안 팔면 더 크게 손해보겠는데, 역시나 이게 1시간 만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만에 2%에서 6%까지 떨어졌어요. 야, 이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 안 팔면 더 큰 손실이 오겠다.
근데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톨라니가 근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 개미들이 야 빨리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어제 단기적이죠. 하루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주 그리고 뭐긴 몰라도 한 1, 2주 동안은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나스닥이 밤새 생각보다 선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개미들이 또 거기에 또 흔들리거든요. 이거 봐라. 오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개미들이 많이 하게 되면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오늘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일부. 그래도 조심스럽게 매수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장담하는데 장초에 빠지면은 계속 빠질 거고, 장초에 그래도 상승폭이 좀 있다 그러면 어랍쇼 지금 오르네? 라고 해서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일반 개미들이 선방을 해서 개미들이 다시 들어와서 좀 어제의 그 하락폭을 만회해 주길 저는 바라죠. 그런 그 심리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웅제약에서 저는 확실히 봤어요. 와, 무섭다.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팔고 싶었겠죠. 근데 안 팔았어. 왜? 나도 팔면은 단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손실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 손실로 끝나는 거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주식시장인 것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존버죠. 존버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건데, 저도 그냥 환매 하는 그런 일반 개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저도 무섭고. 그럼 앞으로 어디 갈 거냐? 이게 한 마디 더 하죠. 호황일 때 투자자들은 특히 방자게 되죠. 제가 방자했죠. 그래서 제시 리버무어의 방법을 따라하게 되고 되게 방자했죠. 제가 분명히 5월 중순에 윈터 is coming, 폭락장 옵니다라고 해놓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온다 그랬는데 6월 초까지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때를 놓치겠는데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모비스나 이런 게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감에 역시 잘 판단했어. 버텨봐야 지금 더 오르겠지. 행복감에 제가 쌓인 그들은 풍선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받을 것은 언젠가는 다가오기 마련이다. 왔죠. 뚝뚝. 그러니까 적당히 매도하고 또 기회를 기다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후퇴하느냐 아니면 또 조만간 회복하느냐 일시 조정이냐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말이 많아요. 저도 모르고. 근데 확실하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일시 조정 오기 전에 너무 풍선이 거의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제가 처분하고 어제와 같은 그 시장을 기다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전히 이거 되게 비슷한 투자의 신이죠. 피터 린치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하락세 혹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안 올라. 횡보해. 그 다음 너무 하락세 유지하고 있을 때 1단계가 찾아온다. 1단계 뭐냐. 칵테일 파티 이론이거든요. 칵테일 파티에서 자기죠. 펀드 매니저를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저 멀리 있는 치과 의사와 충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때가 바로 시장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도입기이다. 이때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코스피가 오늘도 떨어지고 이번 주 내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2의 3월 중순처럼 된다. 거의 가까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같이 물린 사람들이 이제 학을 때겠죠. 주식시장은 미친. 하지마. 미쳤어라고 이제 학을 때 가지고 이때가 근데 다시 아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로 하면은 큰 손들이 들어갈 때고 일반 개미들수 배포가 있는 큰 손들이 들어갈 때예요. 작은 손들은 다 떠나요. 됐다. 나는 그냥 은행에 있을래. 그냥 부동산 투자할래. 괜히 주식시장 가지고 손해보고 안 가. 이런데요. 그러다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2, 3단계는 4단계 들으시면 대충 알 거예요. 가운데 있는 얘기니까. 이제 4단계가 최고 단계예요. 4단계에서는 파티의 모든 사람들이 5개 종목 이상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사세요 하고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 보유하고 있어. 그 다음 주식은 제가 그랬죠. 지금 포트폴리오 보세요. 아까 지모미 포트폴리오.
주식을 아예 모르던 치과 의사가 펀드 매니저에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주식을 카카오 사세요. 지금 아마존 사세요 라고 하는 조언을 하기까지 한다. 이때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꾸준히 오른 상태이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죠. 지난 한 2달 동안 너무 꾸준히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러한 모습 보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2개월 동안 미친듯이 올랐죠.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말한다. 이게 100% 맞다고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심리 상태, 이거는 시장에 오래 몸을 담고 있으면 그 감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감을 그 감이 나름대로 5월 중순에 생겼는데 탐욕이 저희 눈을 가려보였죠.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단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타라기보다는 초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수익을 너무 빠르게 이게 사실 코스트온라인도 추세를 좀 따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터 린치도 2단계, 3단계 상승제 있잖아요. 그때 1단계 산 사람이 2단계 4단계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1.5단계에서 다음날 팔아. 그거는 추세를 이제 오를 일이 남았는데, 오를 추세가 남았는데, 그건 배짱 있게 들어가 놓고 배짱을 못 부리는 거잖아요. 배짱 있게 기다려야죠. 배포 있게. 조금 기다리면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이런 건 좀 즐겨야죠. 그때는 이제 낚시하면서 즐기면 되고,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주위에서 야,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라고 하면은 그때 팔라는 거죠. 그때가 매도 시점이다. 지금 사실 은행에서 저도 예금 많이 땡겼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는 사람도 한 1, 2주 전에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았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저는 존버 전략을 택했잖아요.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 전략을 택했는데, 저 같은 분들 이미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손절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익절을 하셔가지고, 익절하신 분들은 진짜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또 빠르게 손절하시는 분들 박수 쳐드리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물려서 난 손절하지 않겠다 해서 너무 물리는 분들은 또 앞으로 더 그 물림이 커질 수도 있고, 저랑 같은 저희 동지들 이 분들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영상들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나 조니 대표의 말이 위로가 될 겁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은 노후를 위해서 20년 30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지금의 폭락은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버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인생 저희 위인이라 그랬는데, 대리족장의 제목을 내가 폭락장 급락장 이겨내는 법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 이분은 기타 치고 계시잖아요. 절대 시장을 켜지 마라. 차라리 이 시간 놀아라. 차라리 게임을 해라. 그게 더 건설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잘 못한대요. 여기서 얘기해요. 인정을 해요. 나도 인간인지라 시세창을 보면은 뒷골 땡기고 눈이 돌아가서 팔고 싶어진다. 약세장에서는, 폭락장에서는 반대로 똑같다. 급락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아니 급등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나도 시장 계속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시세창을 아예 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는 물론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기가 우량주라 생각했던 거를 샀으면은 보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하나에 오래 나오고 계시죠. 테슬라를 300달러에 샀기 때문에 엄청 변동폭이 많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테슬라가 다시 600, 500까지 회귀하더라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3년 뒤, 3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거든요. 3년 뒤에 팔 거니까, 3년 뒤에 한 3천, 4천 정도 될 거니까 일시적인 변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한테 거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가 샀던 주식들이 제가 보면은, 현대제철은 사실 재무제표를 보면 마이너스가 많아 좀 위험하긴 한데, 그거 빼고, 현대모비스는 워낙 그래도 우량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를 거고, 나머지 CGV도 좀 위태위태하지만, 코로나가 좀 장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 같고, 메디톡스도 워낙 그 보톡스 시장에서 판도만 바뀌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2배거, 3배거, 그리고 또 인수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개미들이 희망 고문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어디서 인수한다 그러면 진짜로 2~3배는 쉽게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래 가지고 있을 거고, i3 시스템도 사실은 카메라 모드로 하는 건 자동차 카메라일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뭐 전기자동차도 안 쓴다라는 말도 많지만 재무제표상은 사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서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를 보고 산다라는, 저도 미래에 약간 베팅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마이너스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기업은행은 사실 그것도 되게 우량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은행주를 너무 안 좋아해서, 근데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제가 산 단가는 회복할 것 같고, 현대제철이 뭘로 보나 좀 안 좋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 덩달아서 같이 가는 주식 중 하나라고 보면은 그래도 얘도 전보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으로, 자기 합리화죠. 합리화도 긍정 메시지로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역시 알베르 까뮤의 말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뮤가 이 말을 했어요. 나는 가난 속에서 자유를 배웠다. 여러분 지금 저같이 물리신 분들은 지금 가난해졌잖아요. 계좌가 녹았잖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까뮤가 되게 어린 시절 되게 엄청나게 불우했던, 아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고 되게 가난하게 자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래서 그 속에서 근데 그게 자유로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탐욕, 결국에는 이건 여러분의 계좌는 사실 제가 장담한 지 3개월, 6개월 이내에는 회복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시장을 들여다보기에 매일이 아니고 매초, 저도 그러고 매초 쳐다보니까 뒷골 땡기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매초 쳐다보니까 오씨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이 물린 거고, 그래서 이런 초저가 매수라는 원칙을 버리게 된 것도 매번 유튜브 주식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나 그런 뉴스에서 좀 멀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제 이런 영상에서 좀 멀어지는 것도 방법 중인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원래 노래 부르기 좋아했던 분들, 그 다음 제일독장제에서 악기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 피아노 치시고 기타 치시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면 그림 그리시고, 뭐 책 보기 좋아하시면 책 보시고, 실책 안 보시면 한 3개월 뒤에 한번 보시면 더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장담하는데 3개월 뒤에는 장담하는데 거의 회복했거나 아니면 부유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탐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했을 때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그 폭락장에서 좀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계좌가 녹는 속에서 자유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회복할 겁니다. 회복한다는 믿음 가지시고, 제 계좌 보셨잖아요. 위로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회복하게 되면은 원칙에 의거하는 투자, 벤저민 그레이엄, 제가 영상을 남겨놓고도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인간은 이만큼 못 배운다, 이만큼 원칙을 잊어버린다 라는 것을 제 스스로한테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되게 창피한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더 창피해지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들도 한번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는 투자의 길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급하게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성공한 투자 성투, 그 다음에 행복한 투자 행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